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개편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셋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며 운영하고 있는 흉카페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흉카페뿐 아니라 서울 시내 공공기관 내 대부분의 카페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여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0일에 오늘의 이슈에서 집중 보도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카페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최근 지역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특히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혹은 청소년들한테 어떤 쉼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진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공시설 안에,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 안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커피나 토스트 같은 그런 간단한 먹을거리들을 만들어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엄연히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고, 그리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그동안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내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사례로 나왔던 것이 청소년 휴카페란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 청소년 휴카페는 지난 2012년에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역, 구 곳곳에 마련한 그런 청소년 쉼터인데요. 그 취지 자체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즐길 거리와 좋은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현재 서울 시내에 39곳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도 그 즐길 거리도 좀 즐길 수가 있고 또 간단하게 커피나 음료수, 토스트 같은 것들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에서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기껏해야 학교 아니면 PC방입니다. 예. 그 외에는 갈 곳이 없는데 이런 곳들이 있다 보면 학생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식음료 같은 거를 판다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썩 넉넉치 않잖아요. 네. 학생들이. 그래서 거의 재료비 정도만 받고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한 500원, 비싸야 1,000원, 토스트 같은 것도 한 500원 정도만 받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학생들이 크게 부담을 가질 그런 가격은 아닌 겁니다. 아, 그럼 저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저라도 갔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식품을 파는 곳인데 그렇다면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영업신고를 안 했다고요? 네. 그래서 불법 운영이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영업신고를 이분들이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좋은 취지의 카페라고 생각만 하셨지, 그래서 잘 운영할 생각만 했지, 그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간과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업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운영자들이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신고 해야죠. 이런 반응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세금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면허세나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이런 세금들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료비 정도만 받고 수익을 내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세금을 내게 되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적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적자까지 봐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종합해서 재정 여건을 좀 들여다보면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건가요, 운영이? 예.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휴카페라는 거는 서울시 지침상 그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료비 정도만 받고 저렴하게 파는 것까지만 허용이 되지 단 얼마라도 수익이 나면은 안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오로지 그 서울시의 어떤 예산 지원에만 의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서울시가 일몰제라고 하는데요.
문을 연 지 3년까지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3년 후부터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아닙니까? 당장 이제 지원 올해까지만 중단이.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는. 그래서 슈카페가 과연 내년부터는 남아 있기나 할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영업 신고를 안 하고 불법 운영을 했다. 뭐 이것도 중요한 뭐 팩트겠지만 무엇보다도요. 영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품 파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위생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됐다면 1년에 받아야 하는 어떤 그 위생 점검, 위생 교육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휴카페들은 그런 걸 받지가 않았어요. 이거 당연히 이제 영업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그 뭐 커피나 토스트 같은 걸 먹고 누군가 뭐 식중독이라도 걸렸다.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 그런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어머님들 그 도시락 반찬으로 인스턴트 식품들 많이 싸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안 사랑해서 그렇게 싸주셨겠습니까?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이었고 또 사랑해서 그걸 싸주신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교육을 정확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 발생할 거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문제가 이게 그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다고요? 예. 인건비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운영비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뭐 전기, 뭐 수도, 가스 뭐 이 정도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여기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걸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물론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무래도 무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 있는 어떤 관리 그리고 뭐 철저한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청소년 휴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들도 다 대부분 공공기관에 들어있는 카페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휴카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취지의 어떤 공익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뭐 바리스타 카페도 있고 또 뭐 공공시설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북카페 같은 것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취재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전혀 뭐 영업신고나 똑같아요. 휴카페하고 영업신고도 안 돼 있고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위생관리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내고 있고 뭐 이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게 처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재호 기자가 좀 꾸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지적한 거잖아요. 시에 가서. 예. 관계자가 처음에 딱 이 지적하니까 뭐라고 표정이 어떻던가요? 예, 굉장히 뭐 이런 지적을 할 줄 몰랐다라는 그런 표정이셨고요. 그리고 인정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불법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 식품위생법 위반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고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달 말에는 간담회도 열어서 휴카페 등 이제 공익 카페에 대한 운영 방안 같은 것들 이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재호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자, 이렇게 올해가 이제 지원이 중단되고 또 이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그러면 실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아, 이거 좀 사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적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좀 개선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 사업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요거 하나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2007년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가칭 동마을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이 추진됩니다. 이름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구조에도 대변화가 예고됩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예산 부담이 들고 잦은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3일에 쓴 기사였죠? 네. 그 서울시가 동주민센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동사무소였죠. 이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뀐 게 지난 20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은 횟수로 9년 만에 다시 이 동주민센터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꾸려고 하냐면은 이 명칭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 가칭이지만 이 동마을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주민이 빠지고 마을이 들어가고 복지가 들어간다. 그렇죠. 마을 공동체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기존의 동주민센터랑은 네.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 게 뭐 어떤 것들? 일단 뭐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명칭이 바뀔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동주민센터는 2팀 체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문 복지팀이 새로 생겨서 이 3팀 체제로 이제 바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무래도 뭐 사람을 더 뽑겠네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만큼의 인력이 좀 필요해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이 방문 간호사 1명과 그리고 복지 상담사 4명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5명씩이 이 동주민센터마다 아마 확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팀만 더 생기는 건가요? 네네. 어떤 식으로 복지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이 복지 기능은 기존에 이제 도움이 필요했던 주민들이 찾아오는 형식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방문 간호사분들이 어떤 건강을 체크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이런 발굴 복지는 네. 그 전에도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더한 복지사인가요? 예, 더한 예. 복지 상담사라고 예, 그분들이 계시죠. 차별이 뭐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또 활동을 하시고 또 이분들은 좀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그런 이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뭐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복지 기능을 더 강화한다는데 누가 그렇죠. 싫어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9년 만에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자주 바뀌는 건 아닙니까? 이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동마을복지센터 좀 명칭이 길죠. 일단은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이 좀 연세가 있으신 이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동사무소로 기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하나의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행정기관의 명칭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은요, 지금도 네. 동사무소 하세요. 그렇죠. 네. 지금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명칭 바뀐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미 익숙하니까 그냥 동사무소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 그런 개념, 복지 개념, 마을 공동체 개념 집어넣으려면은 가장 줄여도 동마을 복지센터 센터. 이렇게 되는데 네. 주민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헷갈리실 것 같고. 예. 특히 지금 서울시가 얼마 전에 이제 주민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명칭 공모를 했는데 동주민청이라는 게 선정이 됐대요. 이렇게 시민청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하고 이렇게 좀 연관된 명칭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동주민센터보다는 좀 더 어렵게 그리고 낯설게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게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게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게 아니죠. 예, 게다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죠. 서울시에서만 네네. 지금 시행을 하는 거죠. 네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423개 이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동주민센터를 개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 오는 7월 1일부터 이제 정식 시행을 하겠다는 목표인데 아직까지 13개 자치구만 사업에 참여 의사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인건비가 좀 들 것이라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참여 의사를 좀 밝히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게 올 7월부터 시행을 네, 정식적으로는 하는 거죠? 7월 1일부터 출범하겠다는 어떤 자치구가 지금 참여할 예정이고 네네.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자치구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일단 지금 1단계 정도 상황입니다. 뭐 도봉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전면 시행을 하겠다라고 7월 1일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고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일단 일부 동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뒤에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우리도 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것을 점점 늘려서 2018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해봅니다. 주저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네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좀 인건비 부담이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00%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복지 상담사는 75%만 지급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25%는 자치구의 몫인데 이게 이 돈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들이 섣불리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만 있는 동주민센터만 423개입니다. 세 곳. 네. 이곳의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거를 명칭 변경한다 그러면은 또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판 하나 네. 바꾸는데 돈이 꽤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423곳을 단순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인건비가 한 명당 3천만 원을 잡았을 때 5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1억 5천이죠. 거기에 시설 개선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2억 원이 한 동 주민센터마다 듭니다. 이거를 이제 곱하기를 해보면은 한 800억 원 넘게 1,00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2018년까지 네. 못 박았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울시는 명확하게 이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이제 인터뷰 요청에도 인터뷰를 거절할 정도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7월 1일부터 일단은 뭐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6월 말쯤에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모든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2018년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이 공무노조 측에서 약간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냐면은 2018년이면은 지방선거,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3선 또는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런 기간을 못 박아둔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 하면 네.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렇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가 뚜렷하게 없다 이런 단점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그러면 2018년까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일단 자치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 정도가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강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자치구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2018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면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결과치를 예상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이게 주민센터라는 것이 결국에는 관공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관공서라는 것이 사실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친숙해야지 자주 가가지고 이용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게 명칭을 바꿔야 될 것인가? 네네. 돈이 그만큼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일면 톱에 올해 말 완공되는 상계 구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치 때문에 통학해야 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계 주공 13단지와 수락산 사이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어린이집 진입로 바로 옆에 터널이 있어 차량이 진입할 때나 아이들이 차량에서 오르내릴 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계 단계부터 통학 위험 때문에 논란이 있어 왔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보육교사의 폭행 등으로 보육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이렇게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어린이집 신축도 또 하나의 폭행이 아닐까요? 강북구의 동북일보는 육면 우상단에 지난 강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구본승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임대아파트의 주차장 공유를 다뤘습니다. 구 의원은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말했는데요. 주택가 주민들은 주차장이 늘어 좋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별도의 수익이 생겨 일석이조라는 주장입니다. 요즘 쉐어하우스 등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이나 재화를 서로 나눠 쓰는 공유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요? 성동구의 성동신문은 이면 좌상단에 성동구가 오는 6월까지 항공 촬영 사진을 판독해
불법 건축물 퇴출에 나선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3,700여 건으로 9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 방문하게 됩니다. 성동구 관계자는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맘때만 되면 불법 건축물로 공무원과 건축주의 줄다리기가 있어 왔는데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관리가 안 되는 불법 건축물은 사고 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도 건축주가 입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구의 중구신문은 칠면 좌상단에 아이들이 직접 안전지도를 만들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관내 12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직접 자신의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나 유발지역, 위험 발생 지역을 조사해 학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릴 계획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험 지역은 순찰 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반적인 안전교육보단 아이들이 직접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하고 또 지도를 만든다는 것 참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강서구의 강서양천신문은 일면 톱으로 9호선 2단계 개통으로 출근 대란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양 여의도 간 급행버스가 오는 22일부터 유료화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갑작스런 유료화에 시민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지옥철 9호선이 바로 오명을 벗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출근 대란의 가장 큰 해결책인 9호선 증차는 2018년은 돼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작 차량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와 정부는 서로 내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 못났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며 급조해 만들어 위생관리에 구멍이 난 휴카페나 구립 어린이집이 모자란다며 통화 안전 문제는 덮어놓고 시설부터 만든 구청, 유동인구 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9호선을 지옥철로 만든 서울시와 정부, 정책은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4월 셋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